자, 안녕하세요. 수설같은 JSP 6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서 알아볼 내용은 내장 객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내장 객체에 관해서는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자, JSP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언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변수들을 내장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내장 객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번 6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절에서는 내장 객체가 뭐고 내장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객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JSP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언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변수, 객체, 즉 이런 선언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객체를 내장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장 객체들은 스크립트 릿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장 객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세상에 선언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변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JSP 웹페이지는 실행될 당시에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되죠. 이렇게 자바 코드로 변환되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변환되는 자바 코드에 자동으로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JSP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얘가 자바 코드로 변환될 때 저절로 선언되는구나 라는 가정하에 바로 그런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내장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내장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JSP 웹페이지를 작성하면 이 JSP 웹페이지는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죠. 이 자바 파일 안에 바로 내장 객체가 선언되게 됩니다. 내장 객체가 어떤 형태로 선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내장 객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내장 객체가 바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입니다. 각각의 타입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리퀘스트 내장 객체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판스 내장 객체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자,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내장 객체는 JSP 웹페이지가 실행될 때 호출되는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가 매개 변수로 전달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JSP 코드에서 선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외에 나머지 내장 객체들은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 안에 선언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 페이지 컨텍스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콘픽, 세션, 아웃, 페이지 이와 같은 내장 객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장 객체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에서는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클래스 형태의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내장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는 JSP 코드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자바 파일에,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에 JSP의 수행 메소드인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게 바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내장 객체입니다. 자, 아래쪽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두 번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가 바로 언더바 JSP 서비스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면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를 JSP 웹페이지에 선언하지 않고도 클라이언트의 요청 또 클라이언트로의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리퀘스트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는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고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입니다. 자, 그럼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HTTP 메시지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혹은 그 메시지에 담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혹은 매개 변수 정보를 출력하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퀘스트 내장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리퀘스트 내장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P 웹페이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URL이 전달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퀘스트 내장객체의 get 서버 네임은 호출된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URL에서는 localhost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get 서버 포트는 요청된 웹서버의 포트 번호를 반환하는 메소드고요. 그래서 808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get request URI라는 메소드는 포트 번호까지를 제외한 뒤에 요청 URL을 반환하는 게 바로 get request URI라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get query string은 get 방식으로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들을 출력하는 게 바로 get query string이고요. 즉 물음표 뒤에 딸려있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바로 get query string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get remote address라는 메소드는 서버에 정보를 호출한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반환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get protocol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프로토콜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HTTP 메시지가 전달됐을 경우에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리퀘스트 라인의 가장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HTTP 프로토콜이고 버전은 1.1이다 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get 메소드라는 메소드는 요청 메시지가 get 방식을 사용했는지 포스트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반환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get character encoding이라는 메소드는 요청 메시지가 어떤 인코딩 형식을 사용했는지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get content length라는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HTTP 프로토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경우에 첨부 파일의 길이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바로 get content length라는 메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get content type이라는 메소드는 요청 메시지가 어떤 컨텐츠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서버 네임, 서버 포트, 리퀘스트 URI, 쿼리 스트링, 리모트 어드레스, 프로토콜, 메소드, 캐릭터 인코딩, 컨텐츠 랭스, 컨텐츠 타입 이와 같은 정보를 출력하도록 웹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URL을 이용해서 한번 웹페이지로 호출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getServerName이라는 메소드의 반환값으로는 localhost가 출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getServerPort라는 메소드의 반환값으로는 호출된 서버의 포트 번호인 808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getRequestURI는 8080번까지의 포트 번호를 제외한 물음표 전에 요청된 웹페이지의 주소를 반환하는 게 바로 getRequestURI 메소드였고요. 그 다음에 getQueryString은 물음표 뒤에 문자열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RemoteAddress라는 메소드는 웹페이지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getProtocol 메소드는 요청한 프로토콜 정보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get 메소드는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현재는 get 방식이기 때문에 get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get content length, get content 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get content length의 값이 -1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현재 전달된 요청 메시지의 방식은 get 방식이죠. 자,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get 방식으로 전달됐습니다. 따라서 get 방식에는 HTTP 요청 메시지에 첨부 파일이 없는 형태죠. 길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퀘스트 내장객체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된 정보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퀘스트 내장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요청된 파라미터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도 너무 많이 살펴봤던 예제이기 때문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는 어떤 단일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출력하기 위한 게 바로 getParameter라는 메소드죠. 자, 그 다음에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는 체크박스나 다중선택박스처럼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달된 파라미터의 이름 집합을 이뉴머레이션 객체 형태로 반환받기 위한 게 바로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etParameterMap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메소드죠. 자, getParameterMap이라는 메소드는 파라미터 이름과 값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 이름이 있으면 그 파라미터에 딸린 값이 할당되어 있죠. 자, 파라미터 이름이 있으면 또 그거에 딸린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파라미터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진 쌍을 어떤 요런 테이블 형태의 리턴 타입으로 반환하는 게 바로 getParameterMap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맵 객체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맵 형태의 자료 구조로 반환하는 게 바로 getParameterMap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TML 웹페이지는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input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버튼을 2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같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 이 2개의 체크박스는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체크박스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용된 텍스트 상자는 단일 값을 전달하는 텍스트 상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는 다중값을 전달할 수 있는 체크박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웹페이지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어떤 단일 값의 텍스트 상자의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체크박스는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죠. 즉 다중값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체크박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JSP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 상자와 같은 단일값이 전달될 경우에는 get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박스처럼 다중값이 전달될 경우에는 getParameter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전달된 매개 변수들의 이름 집합을 얻어오는 게 바로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죠. 그래서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는 이름 집합을 이뉴머레이션 객체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while문을 이용해서 더 이상 요소가 없을 때까지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각각의 값을 출력해내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ParameterMa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getParameterMap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자, 맵 객체 형태로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맵 객체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반환된 형태로부터 키값 집합을 얻어서 자, 키셋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값 집합을 얻고 그 집합을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파라미터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코드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파라미터의 값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서브밋 버튼을 클릭했더니 이와 같이 getParameter, getParameterValues, getParameterValue 오타가 있네요. 자, getParameterNames죠. getParameterNames 그리고 getParameterMap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든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파라미터의 값들을 출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HTTP 요청 메시지의 헤더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내장 객체는 getHeaderNames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getHead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자, 헤더가 이렇게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getHead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름 집합을 이뉴머레이션 객체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알아봤죠. 자, getParamet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획득한 이뉴머레이션 객체를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파라미터의 값을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getHead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은 헤더 이름의 집합을 while문을 이용해서 더 이상 요소가 없을 때까지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get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값을 출력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JSP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Header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헤더 집합의 이름을 이뉴머레이션 객체 형태로 얻었고요. 자, 이뉴머레이션 객체 형태로 얻은 내용을 while문을 이용해서 더 이상 요소가 없을 때까지 하나씩 요소를 방문해 가면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get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헤더의 값을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JSP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된 HTTP 요청 메시지의 헤더 이름과 값의 쌍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출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